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우리 810명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워낙 흥미로워서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자료 보면서 와, 이건 진짜 빨리 구독자분들이랑 이야기 나눠야겠다 싶었어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하나하나의 주인공 기업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ASTS입니다. 네, ASTS.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극단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그 이름이죠? 맞아요. 이 기업 주가 차트 보고 있으면 진짜 롤러코스터 앞자리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달러대에서 바닥을 막 기더니 어느 순간 100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그야말로 경이로운 폭등을 보여줬잖아요. 엄청난 상승세였죠. 네네. 그러더니 최근에는 또 80달러대에서 거래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호가창 보시는 분들은 진짜 심장이 쫄깃해지셨을 텐데 도대체 이 거대한 변동성 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제 시장의 그 흥분을 조금 걷어내고 우리가 직면한 팩트들을 차분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ASTS는 단순한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단계를 이미 지났거든요. 기대감의 영역을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이 기업은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의미 있는 상업 매출을 기록했다는 아주 중요한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 드디어 진짜 숫자를 찍어내기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에 엄청난 현금을 불태우고 있는 인프라 성장 단계의 기업이라는 차가운 현실도 공존하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들이 자랑하는 혁신적인 우주 통신 기술력과 시장이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경영진의 실행력 및 재무 리스크,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해부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810명 구독자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과연 ASTS는 이 거대한 우주통신 시장에서 살아남아 주가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확실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공식 실적 발표 자료부터 레딧의 날 것 그대로인 투자자 여론,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냉혹한 분석까지 싹 다 종합해서 풀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그 미친 기술력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기존 스마트폰 그대로 우주 위성과 연결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보통 위성 통신하면 막 크고 무거운 장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바로 ASTS가 가진 기술의 핵심이자 시장이 열광했던 이유입니다. 이들은 아주 극단적인 물리적 스케일을 선택했거든요. 최근에 성공적으로 전개한 블루버드 6 위성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블루버드 6요? 네, 이 위성은 저궤도 상업용 통신 안테나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안테나 면적만 약 2,400평방피트에 달하는데요. 와, 잠깐만요. 2,400평방피트요. 감이 잘 안 오는데 대략 아파트 한 채만한 넓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형 테니스 코트나 거대한 아파트 한 채가 우주 공간에 쫙 펼쳐져서 날아다니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우주에 그렇게 거대한 구조물을 띄웠다고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으로 날아가는 위성이 지상에 있는 우리 손안에 아주 작은 스마트폰 안테나와 신호를 직접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속도도 엄청 빠른데 기기는 작으니까 위성이 커져야만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도플러 효과나 신호 간섭을 다 잡아내려면 안테나 면적이 압도적으로 커야 합니다. 이 블루버드 위성 안에는 3,100여 개의 특허 기술과 자체 개발한 주문형 반도체, 즉 ASIC 칩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자체 칩셋까지 들어가는군요. 네, 일반 위성통신이 텍스트 메시지나 간신히 보내는 수준이라면 이 기술을 통해서 4G와 5G는 물론이고 향후 육지 속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완벽한 우주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술은 진짜 놀라운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우주통신하면 보통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제가 알기로 스타링크는 이미 기기 직접 연결용 위성만 650개 이상 쏘아 올렸고 사용자도 1,200만 명이나 확보한 이 시장의 완벽한 리더거든요. 스타링크가 우주 인터넷 시장을 선점한 현재의 리더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죠. 하지만 기술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타링크는 속도를 제대로 내려면 피자 박스만한 전용 안테나가 반드시 필요하죠. 지붕에 다는 그 하얀 안테나요? 네, 최근에 스마트폰 직접 연결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속도나 대역폭의 물리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 ASTS는 버라이즌, AT&T, 보다폰 같은 기존 통신사들의 주파수를 그대로 빌렸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그냥 쓰던 폰 그대로 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개조되지 않은 일반 휴대폰에 직접 광대역 통신을 쏴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우리 ASTS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기술이 좋고 스타링크랑 방식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결국 주가로 증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기술이 드디어 ASTS의 2025년 실적을 통해 현금으로 환산되기 시작했다는 게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입니다. 드디어 실적 숫자가 나왔군요. 네, 4분기 매출이 5,4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컨센서스를 무려 30% 이상 상회한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이 덕분에 2025년 연간 매출도 7,090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그동안은 연구실에서 위성 만든다고 돈만 펑펑 썼는데 이제 통장에 진짜 현금이 꽂히기 시작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이 매출의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전 세계 주요 글로벌 파트너 통신사들로부터 무려 12억 달러 이상의 최소 보장 계약을 확보해둔 상태거든요. 12억 달러요? 조 단위 계약이네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STC 그룹이 지급한 1억 7,500만 달러의 선급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거기다 미국 우주개발국과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미사일 방어국의 실드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와, 미국 국방부 국방 매출까지 확보했다면 이건 뭐 정부가 인증한 기술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정부 국방 매출은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캐시카우죠. 긍정적인 지표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당장 전 재산 물방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방송 전에 레딧 커뮤니티 여론을 좀 싹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주주들 반응이 완전 살벌하더라고요. 베스트 글 제목이 무려 이거였습니다. 브릴리안트 테크, 톡식 매니지먼트. 기술은 훌륭한데 경영진은 최악의 독성 그 자체다라는 아주 원색적인 비난이죠. 맞아요.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정부 계약까지 따내는 천재적인 기술을 가졌는데 도대체 경영진이 뭘 어떻게 했길래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건가요? 그 분노의 이면에는 경영진이 시장에 남발했던 약속의 실패가 있습니다. 팩트를 체크해보면 2025년 초에 경영진은 올해 안에 17기의 위성을 궤도에 쏘아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었죠. 17기요? 꽤 구체적인 숫자네요. 하지만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발사된 위성은 아까 말씀드린 블루버드 6, 단 1기뿐이었습니다. 네, 17개 쏜다고 해놓고 1개 썼다고요? 그럼 달성률이 겨우 6%라는 건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2025년 4분기로 예정됐던 전 세계 상용 서비스 출시 일정마저 슬그머니 2026년으로 지연시켜버렸죠. 공정 관리 능력이 완전히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기술이 아니라 실행력의 문제였군요. 저라도 주주면 진짜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재무제표 뼈아픈 숫자들도 좀 봤는데 매출 나온 건 좋은데 마이너스 폭이 너무 크더라고요. 현금 연소, 그러니까 돈 타들어가는 속도가 엄청나던데요? 네, 그 거대한 적자의 늪이 지금 이 회사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2025년 4분기 순손실만 7,390만 달러, 2025년 전체 순손실은 3억 4,190만 달러에 달합니다. 분기당 현금 연소율이 1억 달러를 가볍게 넘어가는 상황이죠. 세 달마다 1,000억 원 넘는 돈이 우주로 그냥 증발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6년 2월, 그러니까 바로 지난달이죠. 10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만기는 2036년, 금리는 2.25% 조건이었죠. 전환사채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빚이잖아요. 그럼 기존 주주들 주식 가치가 완전히 희석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대규모 주식 희석의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서 장 마감 후에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기 파트너였던 아메리칸 타워마저 12월에 약 1억 6천만 달러어치 주식을 대거 매각하고 나갔습니다. 아메리칸 타워까지 물량을 던졌군요. 구독자 입장에서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게 우리 에이스테스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주주들 속 쓰린 건 알겠는데 냉정하게 보면 이번 조달 덕분에 유동성이 무려 39억 달러나 생겼으니 회사 생존 측면에서는 완전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 39억 달러의 유동성 확보로 당장의 생존은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회사가 목표로 하는 위성 100개의 발사 자금은 충분히 마련된 셈이니까요. 하지만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측면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아주 큽니다. 어떤 논란인가요? 현재 에이스테스의 기업 가치가 약 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걸 매출과 비교하는 PS 비율, 주가 매출 비율로 계산하면 무려 160배 수준이 나옵니다. 160배요? 다른 통신사들은 어떤데요?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전통 통신사들은 PS가 1배에서 3배 수준이고요. 업계 1위 스타링크조차 추정치로 20배에서 30배 정도를 받습니다. 와, 스타링크가 30배인데 여기가 160배면 진짜 어마어마한 고평가네요. 즉, 현재의 에이스테스 주가는 2027년 이후에 벌어질 완벽한 실행과 대성공을 이미 지금 가격에 100% 선반영하고 있다는 아주 냉철한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미래의 호재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가에 다 땡겨놨다는 뜻이군요. 그렇다면 그 완벽한 실행을 증명해야 할 2026, 바로 올해의 계획이 엄청나게 중요하겠네요. 경영진은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나요? 경영진은 2026년 매출이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마진율입니다. 상용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매출 총 이익률이 무려 90%에 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죠. 매출 총이익률 90%요? 하드웨어 인프라 사업에서 그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계획대로만 되면 진정한 현금 창출기가 된다는 거군요. 파트너 통신사들의 주파수와 영업망을 그대로 활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마진을 현실로 만들려면 아주 무거운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2026년 말까지 45기에서 60기의 위성을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1개 쐈는데 올해 60개를 쏜다고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스케줄인가요? 경영진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당장 이번 3월에 블루오리진의 뉴글랜 로켓을 통해 블루버드 7호기를 발사하고요. 이후부터는 위성을 하나씩 쏘는 게 아니라 겹겹이 쌓아 올리는 스택 방식을 도입해서 한 번에 최대 8개씩 묶어서 발사하겠다는 겁니다. 평균 1, 2개월 간격으로 계속 쏘아 올리겠다는 거죠. 8개씩 묶어서 쏘면 속도는 확실히 빠르겠네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말처럼 쉬울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월가 애널리스트들 시선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스택 발사의 성공을 굳게 믿으며 목표 주가를 무려 137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스코샤방크는 45달러 60센트로 확 깎아내렸고 비라일 역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죠. 스코차뱅크는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본 걸까요? 역사적 통계에 기반한 냉정한 분석입니다. 어떤 분석가는 1년 동안 그렇게 무거운 대형 위성을 30기 이상 연속으로 쏘아올린 전례 자체가 없다며 연말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망합니다. 듣고 보니 비관론도 일리가 있네요. 우주산업이라는 게 원래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크해야 할 진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가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첫째, 부품 조달 등 공급망 문제. 둘째, 파트너 로켓의 일정 지연 가능성. 당장 3월 발사를 맡은 블루 오리진도 아직 실전 경험이 부족한 새로운 로켓이거든요. 아, 타사 로켓 일정에 우리 회사 운명이 휘둘릴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셋째, 여전히 신박한 대규모 자본 지출입니다. 1분기에만 최대 4억 2,500만 달러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일정이 하루라도 밀리면 현금 타들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들을 깊게 파헤쳐봤습니다. 최종 요약을 한번 해보죠. ASTS는 세상에 없던 독보적인 기술력과 거대한 통신사 파트너십을 가졌지만 잦은 지연과 막대한 현금 소모라는 무거운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들이 희망 고문을 끝내고 진짜 상용화라는 숫자를 증명해야 하는 절대적인 운명의 해가 될 것 같네요. 아주 깔끔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소스 내용들을 넘어서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새로운 화두요. 어떤 건가요? 현재 이 회사는 통신사 파트너들의 주파수를 써서 90% 마진을 자신하고 있죠. 하지만 향후 우주에 수만 개의 위성이 떠오르게 되면 전 세계 규제 당국이나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우주에서의 주파수 혼선이나 독점 문제를 가만히 두고 볼까요? 아, 주파수 규제요? 네, 만약 우주 주파수 사용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강화한다면 이 90% 마진 모델의 수익성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완벽한 실현을 넘어서 이런 정책적 리스크까지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변수입니다. 와, 규제와 세금 문제라니. 기술력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놓치기 쉬운 진짜 뼈 때리는 포인트네요.
자, 810명의 구독자 여러분은 ASTS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안에 45개 위성 발사,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지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과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틈틈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가장 뜨거운 주식들을 가장 깊이 있게 파헤치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